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정글 깊숙한 곳, 험준한 산맥 위,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에 어떻게 거대한 제국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는 고대 아메리카 대륙을 호령했던 세 거인, 바로 마야, 아즈텍, 잉카 문명의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들은 대체 어떻게 그토록 찬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. 독충이 들끓는 정글,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 호수, 구름에 잠긴 산맥. 와,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곳에서 이들은 어떻게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세 문명의 성공 비결,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몰락의 원인을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. 각 문명이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발한 해법들을 찾아냈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이들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었어요. 아예 자연을 자신들의 발 아래 뒀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그 놀라운 독창성을 먼저 만나보시죠. 이거 정말 운명의 장난 같지 않나요? 한쪽은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다른 한쪽은 넘쳐나는 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, 완전히 정반대의 문제 앞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기발한 해법을 내놨을까요? 한편 잉카는요,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. 제국이 평지가 아니라 그냥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던 거죠. 말 그대로 수직 제국.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공학적, 행정적 난제를 의미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아즈텍의 기적, 친한파. 물 위에 밭을 만든다니 그야말로 떠다니는 정원인 셈이죠. 이 혁신적인 기술 하나가 글쎄요, 2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의 배고픈 입을 다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. 이건 그냥 농업 기술이 아니었어요. 제국의 생명줄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땅에서 사람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? 자연을 정복한 이들, 과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의 제국으로 묶었을까요? 그 거대한 권력의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마야의 왕은 쿠훌 아하우, 그러니까 신성한 군주라고 불렸습니다. 이 사람의 권력은 군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. 바로 신에게서 나왔죠. 비를 내리게 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, 말 그대로 인간과 신의 세계를 잇는 유일한 통로였던 겁니다. 아즈텍의 황제는 우웨이 틀라토아니, 위대한 연설가라고 불렸는데요. 재밌는 건 이름과는 달리 그의 말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.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죠. 그리고 잉카의 황제 사파 잉카는요,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. 자, 보세요. 마야, 아즈텍, 잉카.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세 문명 모두 하늘의 권위를 빌려서 땅을 다스렸다는 공통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신의 대리인, 이게 바로 그들 권력의 핵심이었던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. 마야는 서로 경쟁하고 동맹하는 좀 느슨한 도시국가 연합이었고요. 아즈텍은 국무를 바치게 하는 정복제국, 그리고 잉카는 제국 구석구석을 아주 촘촘하게 통제하는 거대한 관료제 국가였죠. 이 서로 다른 통치 방식이 외부의 충격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곧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. 이제 새 문명이 남긴 천재성의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돌과 별, 그리고 매듭. 이걸로 이들이 이뤄낸 혁신들은요,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. 이 기록 방식의 차이,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마야는 돌에다가 아주 복잡하고 아름다운 문자를 새겨서 역사를 남겼어요. 그런데 잉카는요, 글자 하나 없이 오직 키프라는 이 매듭근 하나만으로 수백만 명의 인구와 세금을 관리했습니다. 뭐랄까, 문자와 숫자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네요.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. 365.242. 이게 뭐냐면 현대과학이 계산한 1년의 길이와 거의 오차가 없는 수치입니다. 놀라운 건 마야인들이 망원경도 컴퓨터도 없이 오직 맨눈과 정말 놀라운 수학적 지식만으로 이 숫자를 알아냈다는 거예요. 와,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정밀함이죠. 25,000마일.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. 지구 한 바퀴에 맞먹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가 바로 잉카 제국의 도로망, 카팡년의 총 길이에요. 이 거대한 혈관은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뚫고 제국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끈끈하게 연결했습니다. 이건 로바의 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위대한 공학적 성취라고 할 수 있죠.
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.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. 하늘을 찌르듯 했던 이 거대한 제국들, 도대체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? 그 거대한 붕괴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.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. 마야의 붕괴는 뭐랄까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처럼 수세기에 걸쳐 진행된 내부적인 과정이었어요. 하지만 아즈텍과 잉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. 외부에서 날아온 거대한 충격파 한 방에 단 몇 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. 이게 바로 아즈텍과 잉카를 무너뜨린 퍼펙트 스톰의 실체입니다. 내부에 분열도 있었고 스페인 군대의 칼과 총도 물론 무서웠겠죠.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였습니다. 구대륙에서 온 질병들은 그 어떤 군대보다도 빠르고 파괴적으로 제국을 안에서부터 그냥 녹여버렸습니다. 자,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. 새 문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.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. 마야의 분권화된 구조부터 잉카의 철저한 중앙 집권적 통제까지, 아즈텍의 떠다니는 정원부터 잉카의 거대한 도로망까지, 그리고 결국 내부 문제로 서서히 쓰러진 마야와 외부의 충격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아즈텍과 잉카, 각 문명의 뚜렷한 개성과 서로 다른 운명이 한눈에 들어오시죠?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그냥 먼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? 이 거대한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?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세 가지의 핵심 교훈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인간의 창의력은 정말 대단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조차 극복할 수 있다는 것. 우리는 치단바와 수직 제국에서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. 둘째, 권력이 어떻게 조직되는가, 즉 분산되었는가 중앙에 집중되었는가가 제국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. 마야와 잉카의 서로 다른 끝이 이걸 증명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.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위기가 딱 맞아떨어질 때 거인도 쓰러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제국이 단 몇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세상의 영원성은 무엇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추는 서늘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.